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9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2020포인트까지 올라서 거의 성공했다고 보면 되죠. 2050포인트가 목표였는데 이제 1.5%도 안 남았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는 환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1,200원 위쪽으로 쭉 치고 가야 하는 이런 환투기 세력이 한 번 정도는 올릴 것이다라고 봄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1,200원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에서 일부는 이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1,200원 이탈하면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실제로 1,200원 부근이 되면서부터 강력한 매수는 아니어도 적어도 매도는 안 나오고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정상화됐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심리가 약세 심리를 가중시켰죠.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자꾸 시장이 밀렸잖아요. 악재 때문에 밀리는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계속 조성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시장을 계속 밀어내렸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면 이제 호재에 반응을 하고, 악재가 나오면 악재에 반응을 하고, 이제 대신 악재에 조금 둔감해지는 상황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기존처럼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구나. 갈 자리에서 가고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장이 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못 올라가고 여기서 좀 쉬어도 된다. 해줄 걸 다 해줬다고 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상승이 나올 텐데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뽑기보다는 갭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네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건 갭으로 돌파해서 장대 양봉 아니어도 소폭 양봉만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바랄 게 없습니다. 이날 해줄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해줬습니다. 갭으로 61선 요 주황색 선 넘어갔죠. 넘어가서 시작해가지고 양봉을 뽑아내 줬다. 그러면은 아주 굿이죠. 이거는 원했던 대로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걸 돌파 시도는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갭으로 넘어서 양봉을 뽑아주는 거는 최고의 시그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해줬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거는 지금 글로벌 이슈 중에 미중 무역 협상이 역시나 제일 크다고 했어요. 최근에 어려웠던 거에 기본이 그 4월 중순에 중국이 스탠스를 갑자기 바꾸면서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5월부터는 4월 하순부터 해서 5월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면서 지고 들어갈 필요 있느냐. 지금 장기전으로 한번 붙어보자. 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홍콩이니 영국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중국도 맞불 작전 펼치고 이러면서 불안감을 계속 조성한 거죠. 이러다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저렇게 관세 전쟁이 10년 동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냉전 시대가 다시 오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는 더욱더 안 좋아질 테. 지금도 어려운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감이 있던 부분을 그나마 다행인 게 7월에 회담을 7월 말에 중국에서 회담을 했고, 이게 8월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8월 초중순에서 중순 정도에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나왔죠. 그러니까 8월까지 계속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10월 초에 회담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9월 1일 관세를 올리는 거에 맞춰서 추가 관세에 맞춰 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우려감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고 했고, 홍콩도 송환법 공식 철회했으니까 괜찮아졌습니다 했는데, 홍콩은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원하는 걸 들어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법안 하나가 아니다. 지금 홍콩은 이제 원래 민주주의 쪽에 있다가 넘어온 거다 보니까 행정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직선제로 해서 시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월에 의회가 이제 제출한 부분 있죠. 홍콩의 인권 관련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 쪽에서. 미국이 홍콩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체제를 이제 자꾸 흔드는 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이 군사력만 투입만 안 하면 된다. 이건 시위는 나오더라도 계속 확산되고 하더라도 군사력을 투입하지만 않으면 된다. 군사력 투입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중국이 군사력을 투입하면은 뭔가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면은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은 지켜봐야 혹시나 돌발악재가 나오면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지켜는 봐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뭐 당장에 우려감 있는 불확실성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다. 글로벌 이슈다 생각하면 되고, 나스닥도 똑같죠. 갭으로 돌파해서 양봉해주고, 뭐 전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둘 다 쉬었어요. 쉬어도 되는 구간이라고 했죠. 나스닥은 약보합, 뭐 그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했는데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휴식을 하고 있다. 뭐 중국에서 지준율 뭐 인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도 맞고, 미국에서 FOMC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장기전 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두 양 국가 간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 세계 글로벌 이제 시장에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올라와도 미국이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기존만큼 확고하게 뭐 G2니 뭐 이런 자리를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이제 덜 해주는 거죠.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협상 같은 거 없이 지들만 좋겠다고 나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빼버리고 협상 아예 안 해주는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 갑자기 수출 제재하면서 신뢰도가 뭐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크게 확대되지 않았는데 큰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뭐 일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있었던데 조금인데 크게 부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100% 믿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신뢰도 하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더 지연된다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보는 게 서로 좋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지준율 이슈도 있고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요 위에 61선하고 이 2050포인트 중요하다 했는데 이 61선 일단 한번 건드려줬어요. 돌파 못해도 건드려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종가는 2020포인트지만 2030포인트까지 올랐죠. 그러면은 1% 빼고는 다 오른 거예요. 2050이 목표라고 했는데, 목표는 이제 거의 달성된 거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1% 더 못 올라갔다고 목표치 미달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은 없겠죠. 예. 그 안에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한 번 더 뭐 위쪽으로 쳐주면서 건드려줄 수 있고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맞고 이렇게 좀 밀려서 아래로 내려와서 21선을 기다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나올 수는 있는데 1% 정도는 혹시나 못 가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네. 갈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고 눈치 보기 구간이에요.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월요일이 되면은, 그리고 우리는 3일 있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선 눈치 보기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안 줄어들었죠. 눈치 보기 하고 있죠. 눈치 보기 하면서 쉬고 있죠. 그동안 워낙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눈치 보기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치 보기. 그래서 시장이 뭐 급등이 안 나온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조금 조정받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올라가면은 아 갈 자리 같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050포인트까지 가면은 그냥 그렇게 좀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이 됐다. 시장이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만 심리적으로 조금 정상을 찾으시면 돼요. 계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코스닥은 더 처참하죠. 하락이 나오면은 계좌에 마이너스 종목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반등이 시작될 때까지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이 종목이 회복되기 어려운 종목이고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다 그러면 좀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냥 들고 가기보다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이렇게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아직 마이너스지만 정리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교체하는 게 맞는 거냐.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교체할 때 좀 튼튼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낫겠죠.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만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업 내용이 성장성이 있다거나 중소기업 중에도 성장성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로 좀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성 있는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주식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업 투자자분들 아닌 이상. 그러면은 테마주가 잠깐 급등했다가 또 쪼로록 밀리면 이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테마주나 이슈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 있으면은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그게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뭐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같은 거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이 기업이 그쪽에 확실한 기술력이 있고 사용이 된다면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용되는 기술력이라면은 꾸준한 성장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와 다르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630포인트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것도 61선 건드려주고 이렇게 내려오길 바랬는데 뭐 630을 돌파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위쪽에서 한번 놓은 것만 해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틀 3일 630포인트 위를 구경을 했고 살짝 이탈해 있습니다. 근데 이탈하는데 거래량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돌파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든지 거래량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은 그 돌파에 대한 신뢰감은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이탈하고 한번 실패했지만 그거에 대한 힘은 요 21선, 요 분홍색 선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밀어주면서 영차 하면서 이렇게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을 받아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630에 그 다음에 이제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요거라고 했어요. 61선 한번 터치하고 밀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거 하나 빼고는 지금 630을 넘어갔다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저는 요거 돌파 시도만 나오고 그냥 바로 밀릴 줄 알았는데 위에서 안착 시도를 이틀 하고 3일째 밀렸으니까 요거는 돌파라기보다는 이제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고 어차피 돌파 못하는 게 맞는 건데 요거는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고 대신 살짝 조정을 받고 뭐 내일 바로 회복하면은 오히려 신뢰성은 더 올라가는 거고 내일 뭐 이렇게 빠르게 이번 주 안에가 아니더라도 쉬었다 가더라도 630을 다음에 돌파할 때는 굉장히 신뢰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630 이탈했다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 47,000원 뭐 말씀드렸는데 다 왔어요. 벌써 다 왔어요.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늘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래량이 부족한 건 좀 아쉬워요. 그냥 보통 거래량이죠. 그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돌파 시도 나올 때 뭐 내일이든 모레든 돌파 시도를 하든 아니면은 음봉으로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든 이재용 부회장 건이 나온 다음에 재판 다시 받아야 됩니다라고 나온 다음에 하이닉스 갈 때 못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2구간이었는데 하이닉스는 먼저 올라가고 삼성전자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기다리면서 삼성전자 따라오고 하이닉스가 가고 삼성전자 가는 이런 상황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삼성전자가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가는데 선행적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빨리 따라오냐 천천히 따라오냐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빨리 따라온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좀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주도주가 먼저 움직여야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을 거다. 뭐 꼭 IT 섹터만 주도주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뭐 자동차가 됐던 뭐 화학이 됐던 뭐 철강이 됐던 뭐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의약품이 됐던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IT 플러스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뭐 시가총액을 빨리 끌어올리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IT 쪽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겠지만 은행주가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은행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금융주 같은 경우인데 뭐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IT에다가 자동차도 솔직히 반신반의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전 자동차가 그 정도까지 주도주까지 등극할 정도로 좋으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의약품이 나오면 좋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아직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번 달부터 긴장감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죠. 헬릭스미스, 뭐 HLB, 뭐 메지온은 뭐 거의 됐다 싶은 거고 뭐 이런 큰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셀트리온도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룩시마 뭐 그 램시마 SC 그리고 램시마도 이제 사보험은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정말로 잘 되느냐 아니면은 들어온 걸로 조금 나아지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런 쪽이 있으니까 이제 의약품 계열이 같이 와주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건설주나 저는 이런 분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철강이나 건설 이쪽은 좋아하진 않으니까 제가 성장성이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뒤를 조금 받쳐준다면은 조선주가 될 수도 있는데 조선주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수주가 올해 나와야 되는 것들이 뭐 내년으로 밀리고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주도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무역이나 뭐 이런 쪽은 당연하고요. 뭐 상사주나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뭐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IT 빼고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IT는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그게 IT인 거잖아요.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우리나라는 당연히 삼성전자고 거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통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거기에 반도체 업황은 이제 뭐 4분기부터 해가지고 조금 턴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부터 참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파트너를 뭘 찾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화학이 될 것이냐.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화학도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약진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커지고 하니까 전기차가 될 것이냐 이런 쪽이 될 것이냐 뭐 파트너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주도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IT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죠. 차기 또 시장이 가려면은 IT는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이로운 선택이 아니겠느냐. 합당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시대가 지금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넘어올 때 3차 때 IT 버블 있었잖아요. 그때 닷컴 버블이라고 해야 되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있는 기술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도 뭐 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거 보면 다 IT잖아요. 사물인터넷이니 로봇이니 뭐 자율주행이니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뭐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한 번 맞고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주다 라는 거를 뭐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죠.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이 81,000원, 82,000원, 이 8만원 초반 구간을 갭으로 얹혀가지고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81,000원 이쪽에 안 내려오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줬고 3%나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계속 쭉쭉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위에서 쉬어주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쉬면서 추후에 2050포인트를 돌파할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50포인트 아래서는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쉬어주면서, 삼성전자도 넘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넘어와도 크게 상관은 없다. 넘어와줘도 좋고, 아래서는 2050포인트 아래서는 얘네가 쉬어주면서 다른 섹터들이 이렇게 조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돌아줘야 돼요. 전체적인 레벨업이 되고 2050포인트를 돌파할 때 IT가 먼저 이제 위쪽으로 한번, 하이닉스 위쪽으로 쳐주고 삼성전자가 돌파한다던가 하면서 뭐 삼성전기가 따라온다든지 SDI나 뭐 이런 LG화학이 따라온다든지 하면서 돌파할 때 주도주 계열들이 올라와 줘야 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 그런 섹터는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어요. IT만 저는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2050포인트를 넘어가서 IT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머지가 순환매로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돼요. 주도주만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왔다가 쉴 뿐이에요. 안 좋은 업종들은 반등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를 노리는 매매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16만원 회복하는 것도 좋고, 위쪽에서 16만원을 두들기지 않는 것도 좋고, 굉장히 양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는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말부터 내년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내년 이후에도 기대감이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16만원 넘어오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 아래서는 약세 구간인데 이중바닥 잘 만들고 올라왔어요. 16만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도 이쪽 의약품 쪽도 임상 결과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셀트리온은 실적을 봐야 되고, 다른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우리가 2015년에 한미약품, 사실 한미약품이 올라간 건 혼자만의 힘은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렇게 막 치우가면서 싹 끌고 올라갈 때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셀트리온 개별 종목은, 이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을 넘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6만원 이탈만 안 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방향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 종목이 뭐냐면은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너무 약세였는데 흐름이 좀 바뀌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은 코스닥에서 CJENM 같은 경우 흐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엔터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CJENM 뿐만 아니라 엔터주들은 다 그냥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기획사 쪽으로는 뭐 버닝썬 이슈로 해서 YG를 비롯해서 이제 좀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엔터주가 모멘텀이 좀 잃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계속 뭐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심지어 여름에는 보통 엔터주가 양호한 편인데도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실어가지고 21선 넘어오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래량 실어서 올라온 거 아주 좋습니다. 내일 만약에 CJENM이 기존에 언급드렸던 나스닥하고 다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갭으로 61선을 넘어서 61선이 지금 66만 6천원대예요. 그럼 66만 6천원 위쪽에 66만 7천원 되면 뭐 이상 되면 제일 좋고,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시초가를 요렇게 뽑아주면은, 이러면은 이제 CJENM도 저점 바닥을 완벽하게 찍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의 움직임이 됩니다. 아니면 이거 맞고 밀리면
반등 나오는 거는 맞는데 엄청 느리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21선 올라오고 33,000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1선을 넘어가야 되고 최소한의 저항을 넘어가는 종목들 있죠. 저항이 파악이 잘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기본적으로 먼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저항이 33,000의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에 오늘 장대 항복으로 넘으면서 61선까지 딱 넘어가줬죠. 거래량 폭발했죠. 뭐 이슈가 있건 없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나스미디어는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내일 이렇게 강세 나온다고 저항 부근에 붙어가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추격 매수한 다음에 로로쌤 좋다고 해놓고 왜 밀리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는 급등이 이렇게 나와서 위쪽에 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매매하시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위메이드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장주 그쵸? 위메이드가 상승폭은 조금 내주긴 했는데 거래량 실었고 21선, 61선 다 위쪽으로 형성해 놓고 3만원 3만원 위쪽에 요 구간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3만원에서 뭐 한 3만 1,000원 사이 이 구간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도 위메이드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요 34,500원 요 구간까지만 넘어가주면은 34,500원까지 이건 너무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넘어가주면 위메이드도 위쪽으로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리니지 모바일 2였나요? 그거 뭐 출시하면서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대장이라는 놈이 가니까 이제 따라 올라온 놈들이 바닥에서 바닥 찍고 올라온 놈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IT 이런 게 아니죠. IT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조선주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은 말씀 안 드리던 종목들이죠. 한 봄 정도까지는 뭐 말씀드려도 한동안은 몇 달 동안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엔터주나 이런 그 게임주 같은 경우.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요런 거 한번 잘 여러분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또 같은 섹터라고 해서 너무 동전주 같은 거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우량한 종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메이드도 뭐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만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종목 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대로 정말 대박이 날 수는 있는데 확률적으로 낮고 정말 평생 나만 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좋아하는 종목일 수 있다고요.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남도 좋아할 종목을 하셔야지 나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남도 이런 보석이라서 이게 내가 먼저 발견을 했어. 남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종목을 발견해서 매수 관심을 가진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주관적으로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가 관심 가졌다고 해서 주관적으로 무조건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이 종목의 단점은 뭐 없나? 그리고 동일한 섹터에 더 좋은 종목은 없나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어느 정도는 뛸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생 나만 좋아하는 종목은 주가도 나만 알고 있는 그 주가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주의해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목 진단이래.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이벤트 해드리고 있는데 주말에 꽤 많은 분들 이제 전송이 됐을 거예요. 링크 따로 다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이제 나는 이제 진단이 한번 필요한 것 같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쳐내고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한번 필요한 것 같다. 조언을 좀 로로쌤이라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주식을 아는 것 같으니까 나름 뭐 TV 나오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TV에 나오고 뭐 증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선정하고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신뢰가 가야지. 그렇다면은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주말이나
추석 연휴나 이런 연휴가 있으면 조금 시간이 더 남아요. 그럴 때 좀 집중해서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하시면은 순차적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많이 하시고,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 게시물, 영상의 게시물 있죠? 게시물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있고 밑에 제목 있잖아요. 제목 아래 본문 있어요. 본문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제목 터치하시면은 밑에 본문이 열립니다. 그럼 맨 위에 있으니까 메뉴에 링크 클릭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뭐 전체 다 올리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당장 오늘 바로 해드린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시간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댓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